소개할 위대한 발견은 생물학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. 19세기 후반 생물학자들은 태아가 자라는 동안 기관들의 모든 세포가 분화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. 다시 말해 완전한 기관이 됐을 때 각각의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분화된다는 것이죠. 팔이면 팔, 다리면 다리, 또 눈이면 눈. 하지만 언제 이런 분화가 일어나는 걸까요? 독일의 생물학자인 한스 드리시는 이 해답을 찾는 데 몰두했습니다. 그리고 그는 실험실에서 성게를 가지고 연구하는 동안 배아 초기의 발달 단계에서는 이런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냈습니다. 배아는 모든 세포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입니다.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렇게 모든 종류의 세포가 될 수 있는 초기 단계를 줄기세포라고 부릅니다. 안녕하세요. 좀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 스탠퍼드 대학 유전양리학 연구소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있는 헬렌 블러 박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데요. 세포라는 게 생겨서 수정을 하고 나중엔 분열을 하잖아요. 하지만 줄기세포는 손톱세포, 시신경세포 같은 것과는 달리 분화가 시작되기 전의 단계에 있는 거죠? 맞아요. 그걸 뭐라고 하나요? 그 단계에서는 어떠한 조직이나 기관으로도 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화 전능세포라고 합니다. 여기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요.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각각의 서로 다른 조직들을 만들어가게 돼요. 그래서 그 결과로 인체의 심장이나 간, 비장과 같은 기관들이 생기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.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걸까? 네, 그러게요. 네. 그래서 전 세포들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 의문을 가져봤어요. 간 세포는 이변이 없는 한 간이 되겠죠. 하지만 우린 세포의 운명이 비가역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. 또 세포의 내부 환경을 교란시킴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. 이로써 줄기세포가 다른 조직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형성성을 증명한 겁니다. 사실 사람들이 줄기세포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바로 이런 형성성 때문이죠. 이런 현상에 내재된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발견한 기본 원리를 활용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을 거예요. 이런 세포를 동원시키는 건 뭘까? 또 변형을 가하는 건 또 새롭게 작동시키는 건요. 이런 걸 안다면 줄기세포를 재생의학에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이런 세포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. 혈액세포, 줄기세포는 단지 피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혈액을 통해 순환하다가 근육이라든가 뇌조직 또는 간세포 같은 곳에 손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. 이러한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어요. 꼭 스타트랙 같은 얘기네요. 거기서 왜 맥코이 박사가 다친 사람한테 맞아요. 주사를 놓고 15초만 지나면 멀쩡해지잖아요. 듣고 보니까 비슷하네요. 맞다니까요. 하지만 갈 길이 멀어요. 우리는 헬렌 블러 교수가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데 사용하는 새로운 기술을 알아보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쥐가 가득한 그녀의 실험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. 이게 바로 그 변형쥐군요. 맞아요. 이 쥐의 모든 세포에 녹색 형광 단백질이 주입된 상태예요. 쥐한테 해파리에서 추출한 형광 단백질을 넣어서 지금의 상태로 만든 거죠. 그렇게 되면 조직들이 전부 빛을 발하게 돼요. 여기 보면 귀라든가 눈, 꼬리가 빛나고 있죠? 좀 무서운데요. 모든 조직들이 녹색이에요. 여기 초록색 세포들을 떼어내서 다른 쥐에 이식하고는 이 세포들이 어떤 조직으로 분화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줄기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. 표시 방법이군요. 그런 셈이죠. 이제 이 초록색 물질을 지켜보면 되는 거군요. 그렇죠. 전엔 이런 방법이 없었어요. 최근에 들어서야 이런 실험을 통해 줄기세포의 운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됐죠. 세포가 어떤 조직, 어떤 기관으로 분화되는지 말이에요. 이거 진짜 정말 대단하군요.